하나를 쫓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5화에서 우리는 봉철이가 하나를 해치려는 수상한 낯선 사람을 잡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봉철이는 그 수상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꽤 놀라죠. 그럼 여러분, 하나를 쫓고 그녀를 해치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결혼해 유 5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5화에서는 오이나와 봉철이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밖에서 오이나는 봉철이의 조카와 조카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이나는 봉철이의 조카와 조카딸 앞에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즉, 두 아이는 오이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 봉철이가 집에서 나와서 두 아이를 오이나에게 소개해주고 모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아이는 오이나와 봉철이가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불편해하는데요. 왜냐하면 두 아이는 오이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장면에서는 오이나와 봉철이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이나와의 대화에서 봉철이는 오이나가 두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봉철이가 오이나에게 내 조카와 조카딸을 안 좋아하는 거야? 라고 묻자 오이나는 조카와 조카딸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들이 당신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을 들은 봉철이는 좀 속상해지죠. 왜냐면 봉철이는 미래의 아내에게 조카와 조카딸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봉철이는 오이나의 말을 이해해요. 그는 센스 있는 남자라서 각자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데이트 중에 오이나는 봉철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죠. 그녀는 봉철이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와인 마시다가 오이나가 술에 취해 바에서 잠이 들어버려요. 봉철이가 오이나를 깨우려고 하지만 너무 취해서 의식을 되찾지 못해요. 봉철이는 오이나의 주소를 몰라서 결국 두 사람은 호텔에서 밤을 보내게 돼요.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면서 오이나와 하나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이나는 봉철이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하나에게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죠. 그리고 오이나는 봉철이와 함께 데이트 후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나에게 말해요. 이를 들은 하나는 굉장히 질투를 느껴요. 하나는 봉철이와 오이나가 첫 데이트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맞아요, 친구들. 하나도 봉철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봉철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이제 오이나와 봉철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친구들, 다음 장면에서는 최기준과 봉철이의 조카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화 중에 봉철이의 조카가 며칠 후에 아빠가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기준은 꽤 놀라죠. 왜냐면 봉철이는 그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준은 의식적으로 아빠가 데려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 했어? 라고 묻죠. 그러자 봉철이의 조카 봉산이 삼촌이 우리 10살 되면 아빠가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기준이 그럼 지금 너희 몇 살이야? 라고 묻자 봉산이 우리는 이제 둘 다 10살이에요 라고 대답해요. 자, 친구들, 다음 화에서는 봉산과 바다의 아빠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하나의 집 문에 벨이 울려요. 하나가 긴장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묻자 문 밖의 남자가 택배기사요 라고 대답해요. 하나는 자신이 택배를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돼요. 마스크와 모자를 쓴 택배기사는 하나의 집 문 앞에 소포를 놓고 가요. 하나는 문을 열고 소포를 주워서 다시 문을 닫아요. 소포를 열자마자 하나는 깜짝 놀라요. 그 안에는 꺼져 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크게 써진 케이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붉은색은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라 하나를 쫓고 그녀를 해치려는 바로 그 남자였거든요. 친구들, 5번째 화에서는 큰 반전이 있을 거예요. 4화의 끝에서 하나의 차 보닛에 꺼져 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와 봉철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다음 날 경찰이 하나의 집에 오고 집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요.
CCTV에선 마스크를 쓴 수상한 사람이 매일 하나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경찰은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하나에게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요. 그날 밤 봉철이는 하나가 걱정돼서 전화를 걸지만 하나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하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봉철이는 매우 초조해져서 하나의 집으로 달려가요. 봉철이가 하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봉철이의 눈에 하나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수상한 사람, 바로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낯선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 수상한 사람은 봉철이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봉철이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뒤쫓아요. 봉철이는 그 수상한 사람을 잡고 그를 땅에 던지죠. 그 결과 그 수상한 사람은 얼굴에 부상을 입게 돼요. 봉철이는 그 낯선 사람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지만 갑자기 그 낯선 사람이 봉철이를 밀고 도망가요. 봉철이는 그 수상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놓치게 되죠. 봉철이는 급히 하나의 아파트로 달려가서 하나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안도해요. 친구들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어요. 하나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기준이 사무실에 들어오죠. 하나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은 기준을 보고 놀라요. 왜냐면 기준의 얼굴에 상처가 보였거든요. 기준 얼굴에 상처 자국을 본 하나는 조금 놀라고 걱정돼요. 왜냐면 바로 어젯밤 봉철이가 그 수상한 낯선 사람의 얼굴을 다치게 했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기준이 하나와 봉철이의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들, 기준이 밤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하나를 쫓아다니며 해치려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